한 번에 합격 해커스. 전국의 신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치러진 군무원 채용시험, 특별히 9급 시험 문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난도가 그닥 매우 높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함정을 잘 지나치셨어야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는 긴장감이 주는 또 이런 어떤 불리함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이번 7월 15일 치러진 군무원 9급은 와우, 독해가 7개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독해 시험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25문제 중에 7개니까 3분의 1 가까이 올라왔다. 굉장히 점점점 이곳의 비중을 치중해 가겠다. 라고 우리가 시험 전에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적 발표와 제가 따로 놓을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안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고득점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문학과 문법이 역시 7문제씩. 그래서 와우, 트리플. 이러고 나머지가 이제 어휘 한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좋았을지, 또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면 좋겠다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볼 거고요. 너무 적중한 내용이 많아서 그것은 따로 빼서 여러분에게 잘난 척을 따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한번 같이 가보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놓고 1번 출산 후 붓기가 안 빠진다고 해서 출산의 붓기 OX X. 너는 우리가 얼굴이 부시웠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 공부했죠. 얼굴이 혹은 출산 때문에 네가 뭔가 부오른 증상을 얘기할 땐 용어로는 붓다. 너를 활용하면 붓다, 붓고, 붓지. 얼굴이 부서, 부어. 시옷이 탈락하는 시옷 불규칙.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얼굴이 붓기 때문에 라고 할 때는 부기, 붓기. 붓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명사, 우리가 이게 부어있는 증세를 얘기할 때 뭐라고 쓴다? 부기. 공식노트 설명하는 장면을 갖다 찍어 붙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부기라고 써야 해요. 더불어. 자, 3번. 어리버리해 보이다. X. X. 얼마나 많이 했어? 뭐라고 해야 해? 바리, 그치? 어리바리하다. 그래서 어리바리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옳은 표현. 유명세를 타다. 우리가 유명세도 했거든. 유명세가 뭐예요? 유명해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 치르는 세금이 바로 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타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유명세를 뭐라고 해야 해? 치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명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다. 치르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평상시에 우리가 유명세를 타다 이런 말을 쓰는데 네가 옳지 못한 표현이구나 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요. 더불어 아무튼도 되고 뭐도 된다. 아무튼지. 너는 네가 아무하든 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쓰고 아무튼 아무튼지 얼마든지 부사로 쓸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2번 가자.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가 내용, 의미론 연습하면서 많이 했었죠. 우리한테 문제를 살짝 틀었어. 쓰다의 품사가 이 중에 하나가 다르다. 그럼 품사 다로 끝났으니까 뭐 아니 뭐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될 테고. 여러분 소개하시죠. 양지 바른 곳을 몇 자리로 뭐 했다. 메이크, 만들다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들다의 뜻이니까 뭐겠구나. 동사. 당연하지.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어디서 왔을까? 모자를 쓰다, 누명을 쓰다. 비유적인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뒤집어 쓰다의 뜻이야. 동작이겠지. 그럼 둘 중 하나가 품사가 형용사겠구나. 그는 취직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한턱을 쓰다. 한턱 내다. 행위가 확실하죠. 품사 뭐겠다. 동사. 그지? 근데 그 맛이 쓰다. 그 맛이 bitter. 너 품사가 뭐겠구나. 형용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네가 쓰다가 같은 애 다 다르네. 동음, 이의, 발음은 같지만 우리말에 다양한 쓰다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품사를 물은, 그래서 살짝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틀은 녀석. 정답은 몇 번 찍어야 해요? 3번을 찍어야죠. 게다가 한턱을 쓰다 할 때 쓰다는 살짝 또 별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 어디서 왔을까? 내가 분필을 이용하다 할 때 분필을 쓰다 use의 의미에서 확장된, 그래서 내가 한턱을 내다의 뜻인데 한턱을 쓰다까지 비유적 의미로 확장됐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겠네요. 왜? 단순하게 지금 시험의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이 수업을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3번 가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그래놓고 기억이 어디 있냐면 중간 좀 밑에 마지막에 있네요. 자, 너는 먼저 뭐 한다? 성어를 읽고 뜻을 정리해야겠죠? 1번 읽어요. 시작. 변화, 무쌍. 변화가 많다라는 뜻일 테고 2번 읽어요. 시작. 무, 소, 불, 위. 너는 무, 없어. 불, 위. 하지 못하는 바가 없어. 그게 뭐요?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영어가 무식해서 all can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3번 읽어줘요. 시작. 선, 견, 지, 명, 선. 먼저 앞서서 견, 볼 수 있어. 그래서 볼 수 있으니까 뭐예요? 명, 밝게 뭔가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뭔가 예측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걸 우리가 선견, 지명.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측이라고 살짝 써볼게요. 4번 읽어요. 시작. 괄, 목, 상, 대. 비빌괄자, 눈목자.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댔다. 야, 너 실력이 정말 쑥! 놀랄 만큼 실력이 상승했구나. 그러면 갖다가 붙일 말이 뭘까?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개발한 휴대용 암 진단기가 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몸을 간편하게 스캔해서 종양을 진단한대. 그렇구나. 네가 휴대용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당연히 종양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기구나. 원리는 간단하대. 인체의 서로 다른 조직들이 진단기에서 발생되는 마이크로파에 서로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앞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을 다시 합니다. 즉, 종양 조직은 건강한 조직과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구별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종양 조직 그리고 정상 조직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놓고 물론 이 진단기가 띠리링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종양의 크기 또는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뭐라고? 판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너는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거는 앞에 건 뭐 할 수 있었는데 판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했구나 판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물론 이 진단기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와야겠네. 그럼 다 된다. 너제 몇 번? 2번. 무, 소, 불 위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먼저 선택지에 있는 이들을 요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찍었어요. 4번 갑시다. 미술칭 표기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찌끼뜨강 했었거든. 우리 학생이 막 선생님 2초가 막 끝나고 막 카페에 글어주시는데 저도 막 흥분되고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 몇 번 정답이다. 2번 정답. 그죠? 이런 거는 뭐 보자마자 찍어야죠. 잘했어. 대문자로 시작하고 ONG 썼죠. 더불어 한글로 쓸 때 성과 이름은 붙였을 거지만 네가 로마자로 쓸 땐 성과 이름을 띄어쓰기 해야 하고 이름의 시작 뭐라고? 대문자 쓸 건데 이 사람은 음절의 끝소리라면 홍, 비, 디귿, 나로 발음을 할 거고 한 번 더 읽으면 빛나가 될 건데 이름의 두 글자 사이에서 음 변동은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까지 반영해 써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BIT로 쓰고 NA로 표기해야겠죠. 물론 이름의 음절의 두 글자 사이에 뭐 할 수 있다? 붙임표 할 수 있다. 안 하는 것이 원칙. 할 수 있다. 둘 다 맞는다. 정답은 2번이 X. 더불어 도시공구 음면리가 당연히 붙임표 must고요. 종로 2 한 다음에 네가 도시공구 읍면리동가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 앞에 must 붙임표 한다는 걸 또 소개하고 있고 무, 령, 수, 전 한 번씩 꼭 복습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읽어봤어요. 정답은 2번. 5번 갑시다.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그래놓고 어휘를 묻고 있는데 역시 정말 우리 학생이 선생님 3초각 그죠?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4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왜요? 77 맞다. 사실 77하다 라는 표현을 조금 낮추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의미 자체는 77 맞다와 77하다가 동일하죠. 더불어 이 77 맞다, 77하다는 긍정의 뜻이다, 부정의 뜻이다? 긍정의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주 야무지다. 응? 어떤 행위가 아주 단정하다를 우리가 77하다, 77 맞다로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겨? 타박을 주었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77 맞다는 긍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박을 주면 뭐 해야 해요? 77하지 아니하다 라고 엄마가 타박을 주었다. 혹은 77 맞지 아니하다, 77 맞지 못하다 라고 해야 이 문장에 주어진 표현과 짝이 되겠죠. 더불어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하 앞에 리을. 그래서 우리 너를 뭐 할 수 있게 축야. 그래서 뭐라 그래?
777 않다. 한 번 더 합쳐주시면 77 찬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 넌 왜 이렇게 77 찾니? 라고 타박을 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살짝 뜻도 보시고 77하다. 77 맞다는 원래 좋은 뜻. 이 학생은 77함으로 상을 줍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77하다, 77 맞다가 긍정이구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친구 어떻게 해요? 개걸스럽게 그러니까 식탁 위에 밥을 차릴 겨를도 없이 올라오면 막 욕심 가득하게 아주 탐욕 가득하게 라는 뜻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때 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아세요? 심심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앞에 글자는 매우란 의미를 갖는 글자고요. 뒤에 글자는 깊다. 그래서 심심한 감사, 심심한 존경의 의미, 경의, 심심한 사과. 그러니까 아주 깊고 깊은 사실은 깊을 심자를 2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물이 깊다로 보통 많이 쓰고 매우 깊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더불어 명절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념일을 보내는 걸 세다, 쇠다, 쇠다로 쓰지.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처럼 지금 쇠어서라고 쓸 수가 있고 축약해줘요. 시작. 쇠서라고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겠지. 정답은 4번. 3초각이었어요, 여러분. 6번 문제 갑시다. 자, 한글맞춤법 관련해서 준말 표현하는 것을 묻고 있네요. 어제 뒤에 자음이 받침으로 와야죠. 따라서 뭐라고 썼다? 어지읒 그저께 너무 잘 쓰고 있죠. 특별히 꺼이 유심해야지. 꺼이 그저께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줄여줘요. 시작. 그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 앞에 울림소리 뭐 해야 해? 축이야. 우리한테 이런 거 물었어요. 만만치 않다. 그래서 네가 만만치 않을 한 번 더 합치면 뭐가 된다? 만만찮다가 돼야 하고 연구하 앞에 울림소리 그럼 축약한다 그랬죠? 따라서 뭐라고요? 연구토록이 되어야겠지. 정답은 3번이 에러가 됐네요. 7번 문제 갑시다. 야, 정말 많이 했다 이거. 너는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너무 땡큐 했죠. 가진 게 없으면 몸이나마 건강해야지.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몸에다 뭐 붙인 거? 이나마. 그러면 살짝 연습해 볼까? 과자 뒤에 붙여봐요. 시작. 과자 남아 먹어라. 떡 뒤에 붙여봐. 시작. 떡 이나마 먹어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 한 거? 같은 거.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사. 이거라도 먹어라. 과자 남아 먹어라. 떡이 남아 먹어라. 몸이 남아 이거라도 건강해야지 라고 쓰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연 뒤에 조사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따위 정체가 뭐예요? 의존 명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 뭐 외우고 그랬어? 너 따위 가버려 할 때 이 따위가 넌 대명사고 넌 의존 명사니까 앞에 오는 명사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물론 느는 보조사. 더불어 차를 사다. 무슨 용어? 본용어. 근데 뭐가 왔네? 만하다가 왔어. 태어날 때부터 보조용어. 뭐 하는 게 원칙? 띄어쓰는 게 원칙. 뭐 할 수 있다? 붙였을 수 있다. 다 했던 거. 더불어 그 책을 다 읽는. 대에 읽는, 일에 읽는, 경우에 읽는, 것에 이 대가 뭐구나. 의존 명사. 그렇지. 읽는 것에, 읽는 일에, 읽는 어떤 사례에 얼마든지 다른 명사로 바꿀 수가 있고 뒤에 조사를 우리가 붙여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가 네가 는데 어미의 일부가 아니구나 라고 확인했어야.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요. 8번 문제 가자. 자, 8번 문제가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야 한자를 물었어. 근데 우리가 많이 했던 또 선생님 이거 복수정답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복수정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왜? 상대적이니까. 보세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틀린 것 나가리를 고르래.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이 뭐겠어? 내가 직접 체육 그래 몸으로 가서 느끼는 게 체감이야. 그래서 무슨 체가 왔다? 몸, 무슨 감? 느낄 감.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내가 가서 보디 느낀 게 체감. 그런데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규제 뭔가 이렇게 얽어매는 거 아니야. 이거를 깨라. 자, 혁은 무슨 혁자를 쓸까? 개혁할 때 가죽혁. 그러니까 파자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개혁할 때 혁자가 가죽혁자. 그래서 혁파 뭔가를 개혁해야 해 라는 혁자를 아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 그래놓고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경청하고 즉각 혁파에 나서야 한다. 질문 누가? 주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업이 현장에서 뭔가 몸으로 느낄 때까지 규제를 혁파해라. 계속해라. 더불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뭐래? 비유야? 모래주머니 얘기.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 안 들어?
들어주고는 있겠지. 근데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경청해라. 그러면 경청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청 봐요, 여러분. 제 몸이 벌써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귀 기울어 든다 할 때 경자. 제가 이 글자 굉장히 중요했죠. 무슨 경자 와야 해? 기울 경자. 그치? 그러니까 존경하다 할 때 경자가 아니라 기울 경자가 왔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타자는 정말 제가 어렵다고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개혁하다 할 때 이런 글자 정도 여러분 보였으면 좋았겠고, 더불어 체감하다. 이런 거 여러분 꼭 알아야 되고,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만큼 기업의 고통은 크다라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경청하고 규제를 혁파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규제, 총량제, 일몰제 등의 해법을 쏟아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낱말이 사실 되게 어렸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몰제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해가 진다라는 뜻이 맞나? 사실 이게 물음표일 수 있었어. 다만 나머지가 너무나 명백하고 이걸 존경하며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써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가 가장 어색하지.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했냐면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는데 이걸 몇 배 이상으로 뭔가 귀를 기울여라 의 뜻인데 이걸 존경하며 들어라 라고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리됐어요. 정답은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을 찍어야 한다. 큰 글자로 좀 보고 가죠, 여러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몸, 체, 느낄감, 체가. 두 번째 네 이름은 가죽, 혁, 팔파, 혁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글자가 등장했으나 너를 좀 꼭 보셨어야 하고요. 읽어줘요. 시작. 기울경, 들을 청, 경청. 기울경자 우리가 막 별을 몇 개씩 했었던 아주 중요한 글자. 읽어요. 시작. 나를 잠길 몰, 일몰. 그러니까 해가 지면 뭘 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9번.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텐데 괜찮을까요? 에서 이 갈 텐데를 그것을 찾고 싶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이거 형태소 분석해 보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뭐하다? 가다. 그지? 무릎에 무리가 가다. 무리가 가다에다 뭐 넣었어? 리을 넣었어. 이건 왜 옮겨? 뭐뭐 할 것이다. 사실 그 얘기잖아. 무리가 갈 것이다. 인데 이 것 자리에 뭘 넣냐면 의존명사 뭘 넣었다? 내가 뭐뭐 할 테야의 태야 우리가 분석해 봤잖아. 그 터가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다. 무리가 갈 것 명사 자리에 터가 와 있고 그 뒤에 조사 이다가 온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것이다. 갈 터이다. 인데 이 이다 자리에다 다시 다는 어미 역할을 하니까 이 다 자리에 뭘 넣었다? 그런데 무리가 갈 텐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다라는 조사에 어미 누가 붙어 있다? 니은데 뭐뭐 할 텐데 좋을 텐데 할 때 그 니은데 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리을 텐데가 방언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더불어 리을 텐데를 리을 태와 니은대로 분석해서 그러니까 리을 태를 분석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니은대는 그럴싸하지만 앞동네가 헛소리고 기본형이 리을 태다다. 뭔 멍멍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의존명사 터 뒤에 조사 이다 뒤에 어미 니은데 너는 가다라는 용언의 어미 자리에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 먹을 할 때 을로 쓸 수도 있는 너. 다만 네가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로 와 있는 관형사용 전성어미 가다 찾고 터 찾고 이다 찾아야 하고 이다의 다에 니은데가 와 있는 꼬라지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정답은 4번 외엔 다 헛소리가 됩니다. 계속 가죠. 10번. 다음 중 아래 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목적 왜 썼냐 이걸 우리한테 지금 저자의 의도라고 묻고 있어. 야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뭐? 정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이런 기술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 근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한 기술이니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지적 판단이 필요한 사고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A 뿐만 아니라 B.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훌륭한 기술인데 너는 대화도 하고 결정도 해.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기가 되는 것. 즉 말을 알아들었어? 대화도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실행도 해?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떤 똑똑한 기기가 됐어? 이것이 단길 일인가?
경계할 리가.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 해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라는 논점. 더 나가서 뭐라고요? 쟁점을 제기하고 있지. 무엇에 내가 너 그랬구나. 우리 공감 외웠죠 여러분? 그랬구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랬구나가 공감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더불어 논리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내용 없으면 살짝 이게 배경 아닌가? 라고 모호할 수도 있겠어요. 확장하면. 사실은 너에 대한 정의지만. 그러니까 확장해 본다면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더 확실한 리가 있잖아. 정답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을 찍어줘야겠죠. 11번 갑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괄호 문제는 뭐 문학 문제든 독해 문제든 어디를 본다? 괄호 앞뒤를 본다. 얘도 뭐 앞에 뭐 춘향이랑 뭐 서방님이랑 뭐 저쪽 막 얘기하면서 막 여한이 없겠네다 뭐 막 얘기하는데 이거 다 별 필요 없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사또가 이 말을 듣고 오 춘향아 오냐 춘향아 울지 마라. 우지 마라가 울지 마란 건 알았지. 내일 날이 밝거든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려마는 천붕우출이라 띠리링하는 법이요. 극성이면 필패라니 본관인 네게 너무 극성을 배웠으니 무슨 변을 볼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통일성, 문장이 짝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극성이면 필패다 뜻이 뭐게? 본관사또가 네게 너무 극성을 떨어서 반드시 뭐예요? 변을 본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얘기를 알겠느냐? 라고 서리법을 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소개하세요. 누구하고 짝인 거야? 천붕우출이라 짝인 거야. 그러니까 천붕우출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 글을 다 읽고 여러분이 어울리는 걸 골라도 좋겠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춘향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서방님 왜야 내일 봉화사또 생신자 찍을 나를 올려 죽인다니 나를 올리고 하고 영이 내리거든 칼이라도 들어주고 이 칼은 이 나이프가 아니고 커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죠? 목에 차고 있는 나무로 된 그 죄수들이 하고 있는 게를 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들어주고 나를 죽여 내놓거든. 다른 사람 손대기 전에 서방님이 사꾼인체 달려라 나를 업고 물러나 우리 둘이 인연 맺던 표현장에 나를 뉘고 오중에 서방님의 그려 간장석은 영유수담 내 모든 속정산 벗겨서 속옷을 벗겨달래. 그리고 세 번 불러서 초혼하고 저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서방님의 속옷을 벗어 나의 가슴을 덮어주시고 수의 입간도 내사 실소 서방님 나를 안고 정결하고 찾아가서 은근히 묻어주고 묘 앞에다 표석을 세워서 수절원사 춘향지묘 그러니까 절개를 잘 지킨 그런데 원망을 안고 죽은 춘향의 묘다 라고 새겨주옵시면 아무 요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자 어스터가 이 말 듣고 오 춘향이 오냐 춘향아 울지 마라 내일 날이 밝거든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에 누가 알랴마는 자 얘들은 놔두고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조마조마하다 이상하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나쁘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올 일이 없으면 더불어 뭐로 가도 설명하면 된다. 뭐로 가도 방법은 관계없어. 뭐만 목적만 달성하면 돼. 라는 얘기가 여기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천? 하늘이 붕 무너져도 원래 소우자거든. 출자가 날 출자. 근데 네가 발음 따라 솟아날 구멍. 그러니까 소가 나올 구멍.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춘향아 울지 마. 그 속이야 누가 하냐면은 야 하늘에 부정해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던 봉화사또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으니 아마 무슨 변을 당할 것이다. 무슨 변? 맹어사출도요. 이몽룡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 신분 속인 채 춘향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12번 갑시다. 사실 우리가 좀 자신 없는 부분이 고전이고 고전 문법이고 고전의 해석인데 섞어 놓은 거죠. 문법도 있고 해석도 있고 다음 작품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해석하라는 얘기죠. 많이 봤죠? 이거 뭐죠? 어부사시사의 일부잖아. 연잎에 밥 사두고 언제구나? 여름이구나. 연잎을 불었어.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연잎. 여러분 이 시기에는 뭐가 없었구나. 두음 법칙이 없었구나. 니은 첨가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연잎이라고 우리가 읽는 이유는 과거에 두음 법칙이 없어서 연잎이라고 표기한 얘기니까 첨가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 을안 해석하세요. 반찬 일랑 혹은 반찬 은 정도잖아. 그러니까 반찬일랑 반찬 따위는 반찬은 보조사 정도가 와야 합니다. 너를 반찬 을안에 을안을 이랑이 뭐지? 여러분 짧은 글을 지어봐요. 떡이랑 밥이랑 이 떡이랑 밥이랑 할 때 이 떡이랑 밥 할 때 이랑은 뭐예요 여러분? 와과잖아. 떡과 밥 하는 격조사. 네가 격조사죠? 아니 무슨 조사? 접속조사.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묶어주는 조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조사 이랑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네가 너하고 너를 묶어주는 접속조사 이랑이라고 소개해서 나가래.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반찬일랑 장만 말 알게 하니까 너를 이랑이라고 눈을 속이만
저 사실 이 4번 보면서 깜놀했어요. 다만 여러분은 2번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양립은 뭐 했다? 쓰고 있다. 녹사의, 즉 도롱이를 가져오냐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 올 때 쓰는 우비모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쓰고 있다. 더불어 녹사의 도롱이 옷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진짜 3번과 4번에서 특히 3번도 정말 제가 와 여러분이 이걸 읽고 생각을 했다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닷과 좇는가의 받침은 당시의 실제 발음대로 이 작품 몇 세기 작품인지 혹시 아세요? 17세기. 그러니까 17세기는 받침 몇 종성이야? 7종성이거든. 그러니까 8종성이 뭐냐? 불러줘요 여러분. 시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를 받침으로 쓰고 이때 당시에는 디귿 받침 소리와 시옷 받침 소리가 두 개가 구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한 거예요. 다만 물론 점점 뭐 했겠어요? 뒤섞이겠지. 우리도 닷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닷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지금은 완벽히 거의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스, 나드라고 읽지 않잖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17세기 7종성부터 이 두 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라지죠, 여러분? 되게 사라져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등장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미 발음은 뭐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중? 디귿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 근데 표기에는 시옷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디귿을 등장시키기도 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섞여 쓴 거야. 그러니까 이미 7종성이 시작되어서 이미 표기는 시옷, 발음은 디귿으로 정착됐는데 얘를 지금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닷과 좇는가의 받침은 실제 발음이다. 누구는 실제 발음이겠어요? 이건 실제 발음이겠지. 다만 얘는 실제 발음은 디귿일 텐데 표기를 시옷. 그래서 디귿이 사라지던 추세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어야 정확한. 그래서 3번과 4번은 굉장히 사실 4번은 함정 아주 심하게 받고 3번은 사실 난도가 굉장히 있는 지문을 주었으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구무원 문제가 어려운 척 해봐야 뭐다? 해석이다. 어려운 척 막 해봐야 결국은 해석에서 답 나온다. 그래서 청양님 이 우비모자는 써있다 쓰고 있다 도롱이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이 대목을 묻고 있는 거 정답 몇 번 찍어야 해요? 2번을 찍었어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13번 문제 가볼게요. 자 13번 너는 우리한테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죠. 그래놓고 뭘 줬냐면 보기를 줬어. 14번에 아래 내용을 가라에 넣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 그래놓고 이 보기가 뭐냐? 공감의 출발은 상대방의 이야기, 여기도 뭐 나왔다? 경청 나왔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했을까를 헤아리며 그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공감의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 그래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해야 되냐? 언어적. 그랬구나. 말로도 해주고 비언어적. 뭐가 아닌 거? 언어가 아닌 거. 그러니까 등도 이렇게 토닥토닥 손으로 해주고, 이렇게 눈짓도 이렇게 약간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봐주고, 이런 게 다 비언어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앞에 문장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뒤에 문장, 또 연결되는 말에 따라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문장을 주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셨어야 하고, 읽어보러 갑시다. 일단, 공감은 블라블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감을 설명해줘야 공감의 출발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공감이란 뭐냐?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그래놓고 공감이 이해하는 거래. 그래놓고 상대방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 질문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공감하고 있다고 내가 느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받는 거 아니야. 공감은 이해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공감한다고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알아준 사람으로 여기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 그쵸? 사람들은 다 기준이 다르고 또 가치관, 생각하기 다르잖아. 이런 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자 중요한 표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간 A가 아니다. 너는 무슨 뜻이에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여간 맛있다 눌러줘. 시작. 여간 맛있지 아니하다. 맛있다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간 A가 아니다는 A를 긍정해. 어렵대.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바탕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일을 결정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느낌과 생각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뭐라고요? 이해하기가 뭐라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상수를 한 거야. 앞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지. 근데 더 땡큐한 건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상대방의 말투, 표정, 자세를 관찰하면서 그와 같은 관점, 심정, 분위기, 태도를 맞추는 것도, 자, 이런 태도로 맞추는 것도 공감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에 이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너밖에.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비언어적 표현이랑 연결되어서 라를 골랐어요. 정말 훌륭해요. 혹은 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가와 이 나에, 그러니까 이 가 뒤에 이어지는 문장, 나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서로 같은 맥락이구나. 더불어 이 뒤에 등장한 다 앞의 문장과 다 뒤의 문장이 맥락이 같구나. 이걸 알고 라를 찍었다고 해도 정말 훌륭하네.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하는 다소 시험장에 나면 좀 살떨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끝까지 읽었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14번, 15번. 너는 가시리. 언제 때 노래? 고려 때. 너는 양반 평민의 고려 가요를 주고 물었어요. 14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거는 뭐 바로 껌이지 뭐. 지식형 문제잖아요. 자, 1번 선택지 가볼까요? 너는 고려시대에 불리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제목은 뭐다? 가실이다. 더불어 고려시대에 누군가 기록했다. X. 그치? 당내 기록이 안 됐어. 평민이 불렀기 때문에 뭐 됐다? 구전되던 것을, 그치? 당대에 구전되던 것을 고려 말에 궁중에서 유입되었고, 궁중으로 유입된 것들이 나중에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불려서 각개범, 악장가사, 시용학보에 한글로 기록이 된 장르잖아요. 더불어 후렴구는 원래 이 노래에 뭐 했다? 없었다. 다만 이제 궁중에서 불러야 되는데 너무 노래가 우중충하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너무 우중충하니까 중간에다가 뭐라고요? 위증질가 태평성대. 우리는 태평성대를 즐깁니다. 내용과 전혀 연계되지 않는 뭐를 넣었다? 후렴구를 넣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3초각이죠. 15번. 너도 역시 해석. 자, 기억에 가실이 있고 나나니 나는 IM의 뜻이다. 제가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했어. 그거 아니라고. 이거 뭐예요? 후렴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이란 말과 아무 뜻이 관계가 없다가 포인트예요. 더불어 잡사 두어리만한 무슨 뜻이에요? 잡아두고 싶지만은. 잡수시기 뭘 잡수셔. 뭔 말이야. 더불어 선하면 아니 올세라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 두렵습니다. 착하게 살면 올 것이다. 뭔 말이야. 더불어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러운님을 보냅니다. 서러운님 보내지만 가시난다 도쇼쇼. 가시자마자 가신 것처럼 다시 돌아와 주세요. 역시 해석을 묻고 몇 번 나가리다. 4번. 너 나가리가 아니지. 몇 번 맞는 답이다. 4번이 맞는 답이다. 너를 골라줬어야 하는 그런 문제. 정답 4번 찍었어요. 뭐 이걸 시험장 가서 이걸 생각하고 어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자면 군무원은 준비가 됐어야 돼. 기본적으로 시험이 좋아하는 이런 많이 읽히고 많이 기출되는 작품들은 해석하는 연습이 아주 빠삭하게 되어 계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16번 갑니다. 자, 한글 맞춤법 의문문에 표시되는 물음표를 우리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다? 그래서 네가 어디 쓰냐? 당연히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당연히 쓰겠지. 근데 붙임 뭐라고 했냐면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에 물음에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야? 짜장면, 짬뽕. 답이 하나면 하나만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답이 여러 개야. 너 어디서 왔니? 왜 왔니? 이름 뭐니? 그럼 물음표 몇 개다? 3개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답의 수와 일치하거든. 답의 수가 많으면 물음표의 수도 당연히 많아져야 돼. 답의 수가 하나면 물음표도 하나다. 그 얘기야. 그래놓고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도 가로 열고 소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할 수가 있고, 더불어 모르거나 불확실해. 어떤 사람이 몇 년에 탄생했는지, 몇 년에 죽었는지 생모를 몰라. 당연히 가로 열고 물음표 표시를 해 주어야겠죠? 그게 4번 노자. 물음표 생모를 몰라. 더불어 대단하네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단하네요. 이 빈정거림이잖아. 그래서 네가 빈정거림의 뜻이구나. 더불어 2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답이 하나니까 물음표 몇 개? 하나.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답이 몇 개? 하나. 그럼 여기 뭐야 해요? 쉼표, 물음표. 그러니까 답이 하나니까 물음표도 하나였어야 한다. 정답은 1번이 나가리가 되겠죠. 17번 가자.
자, 17번은 우리한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주었어요. 야, 진짜 동주시를 이렇게 주었다는 건 정말 제 책을 출자가 보고 베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풀러 갑시다. 기억, 리을에 대한 사업을 하나 저러지 않은 거. 그래놓고 기억. 창밖에 밤비가.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창밖에 밤비. 밤비에 딸착 세모를 해야죠. 이 밤비는 왜? 쓸쓸하거든. 또 일제치하 현실을 상징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우리한테 일제치하라는 걸 더 알려주는 게 뭐예요? 다다미방. 지금 자기가 어디 와 있다? 시척하자가 일본에 와 있구나. 그 다다미방은 남의 나라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인식이야? 아,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구나. 나는 무슨 인인데? 조선인인데.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 하늘이 내리는 명령이야. 그걸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아, 나는 하늘이 나한테 시인이라는 천명을 내리셨구나. 내가 시를 적어야겠다. 니은 식민지 지식인. 아, 윤동주야. 40년대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더불어 이 식민지 사는 지식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시를 쓰는 것밖에, 글을 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소명의식을 드러냈다. 얼마든지. 그러면서 땀내와 사랑내 포기풍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실제로 윤동주의 이야기기도 하고 시작하자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구나. 계속 가보죠. 생각해보면 어린 동부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질문 왜? 다 잡혀가거나 뭐 징용 가거나 뭐 끌려가거나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지면할 것일까. 이 나는 누구요? 현실적 나. 이 나는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이렇게 가라앉아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것일까? 뭐에 시작해요? 반성. 동주의 공시가 아니야. 자기를 막 뭔가 자기 마음을 막 해집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뭐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드디어 이 오빠의 전매 특허 부끄럽다가 등장했어. 이 부끄럽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친일파 지식인을 막 나쁜 놈 비판한 거래. OX, S, 자기 자신, 자아 비판, 자아 반성, 자아 성찰 뭐 이런 말을 붙여줘야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솟아 그러는데 이런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앞과 뒤가 똑같잖아. 수미 상응, 수미 상관, 수미 쌍응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계속 가보죠. 등불을 밝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이 오빠 공식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반성해. 그 자기를 살피죠. 그리고 이 자기 반성과 동시에 뭐가 나와요? 부끄러움이 등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로 끝난다? 극복으로 끊었단 말이야. 이 오빠 공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 자기가 이 일제치하의 어둠을 다 내몰 순 없지만 내가 나 자신을 조금 희생해서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온다고. 이 아침 뭔데? 광보.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래놓고 사실 우리가 이 A, B, C, D 중에 D, E를 꼭 알아야 돼.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뭐가 나온 거예요? 자아 분열. 내가 두 개야.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고 현실적인 나. 우리도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정말 모든 수업을 다 졸지 않고 듣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걸 다 해내는 그런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가 있고 근데 늦게 일어나고 수업 시간에 맨날 졸고 있고 잘 못하는 나 현실적인 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나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누가 긍정이에요? 손을 내민 나가 긍정이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 이 나가 이 현실적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 뭐 하자? 우리 화해하자. 우리 뭐 하자? 극복하자. 그러면서 눈물과 위안으로 힘내라고 이 이상적인 나가 현실적인 나에게 야 우리 이겨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해보자. 일제치하를 극복해보자 라고 이렇게 의지적 표현으로 사실은 끝낸 거예요. 핵심 뭐냐면 18번 문제. 자, 현실적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성찰적 자라는 말이 나와요. 핵심 뭐냐면 성찰적 자가 내가 되고 싶은 자라는 뜻일 거고 더불어 현실적 자 이거 살짝 의미상 내가 현실이니까 지금 했는 나니까 세모해 볼게요. 그러면 핵심 뭐냐면 D하고 E는 뭐 하면 안 돼?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D하고 E는 동시에 같은 게 될 수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D하고 E가 같이 있는 너를 일단 지워버려야 되고 누가 긍정이에요? D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D가 긍정이니까 D가 성찰적 자, 더불어 E가 현실적 자라고 이야기해줘야 맞는 몇 번 정답이다. 1번 정답이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A, 나, 일단 B, 나. 이 나는 현실적 자였구나. 더불어 마지막에 네가 현실적 자였구나. 그런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기다리는 나는 어떤 나야? 긍정의 나였구나. 사실 저는 C에다가 별표 해주고 싶어요. 이거 찾는 건 좀 어려운 얘기였거든. 근데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D와 E를 이용하면 충분히 선택지가 답을 이거요 던져주는 형태로 내주었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결국 마지막.
항상 모든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마지막에 주제에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점을 명확하게 알면 답이 나온다. 또 한 번 확인시켜준 문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던 내용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뻤고요. 우리 학생이 선생님 나왔어요. 그 윤동주의 시요. 그 쓴 시 막 이러면서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19번. 위시의 제목. 뭐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한 일화장 적절한 걸 고르래. 1번. 시인의 평소 생각은 특별한 표현기법 없이 소박하게 나타내서 그래도 쉽게 쓰인 거라고 말했다. OX. S. 2번. 윤동주가 독립지사냐? 뭐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시를 가지고 이랬으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저항정신을 시인의 시적 표현으로 여과 없이 옮긴 작품이기에 그래서 저항정신을 옮겨서 쉽게 쓰인 시라고 했다. OX. S. 이상하죠. 3번. 독립이 갑자기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념을 표현해서 쉽게 쓰인 시. OX. S. 사실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읽어줘. 시작. 그치. 끝에서 4연이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일제치하 인생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이렇게 내가 시를 이렇게 쉽게 쓰고 있다는 건 뭐다? 부끄럽다. 그러니까 쉽게 썼다는 건 실제로 진짜 쉽다는 얘기야? 아니면 반대야? 반대. 무슨 단어를 찾고 싶었구나. 반어죠. 시인으로서의 인간적 갈등과 자아성찰을 담아서 그치 사실은 어렵게 쓴 작품인데 왜? 뭐라 그랬어 아까 시인으로서 야 인생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걸 깨달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쉽게 일본에서 이렇게 시나 끄적거리고 있구나. 참 너무나 쉽게 쓴 시구나. 정말 쉬웠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삶을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동주 오빠 만나고 싶어요. 정답은 4번을 찍어야겠죠. 20번 가봅시다. 다음 글의 문맥상 괄호 안에 이번에 이제 독해 문제를 우리 군문에서 약간 비중을 높이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였던 게 바로 이런 문제. 우리 앞서 봤던 춘향전도 그렇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맥이라는 것은 반드시 짜임을 가지고 있거든.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합니다. 행루오리. 그러니까 또 모른다고 쫄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야 설명을 해. 행루. 운 좋게 누락되거나 더불어 오리. 네가 잘못 걸려드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뒤에 뭐 넣어야 해요? 행루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띠리링 한 사람만 억울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아무 잘못 없이 법망에 걸려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 뭐 나오냐면 운 좋게 누락. 누락리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어려운 낱말을 설명하면서 나누어서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드는 것. 누락되면 걸린 사람은 억울하고 더불어 걸려들어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몰리게 됐다 범죄자로. 벌을 받게 됐다. 벌을 받게 됐다. 그게 아니라 뭐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치 누락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만 억울하다. 그 얘기잖아. 따라서 정답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 살짝 문맥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런 어떤 짜임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문제. 21번 가자. 좀 읽었죠 여러분. 21번 22번. 야 지문이 조금 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은 뭘 물었냐면 첫 번째 문제는 21번 위클의 제목이 뭐겠냐 제목을 물었고 22번은 뭘 물었냐 너는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 중에 하나가 나가리다. 땡큐 한 문제라서 일치불일치를 물었어요. 그럼 일단 일치불일치부터 봅시다. 챗 GPT가 발음도 힘들어. 챗 GPT가 알파고보다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대중적 놀라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도 놀라워. 알파고도 서프라이즈 놀라웠는데 챗 GPT가 더 대중적으로 놀라운지 확인하래.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챗 GPT가 얘가 모든 산업에서 지각 변동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래. 더불어 챗 GPT는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하는 언어 모델이 아니라 이거 아니고 최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 모델이냐 언어 모델이냐 이거 확인하래. 더불어 마지막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얘는 아닌데? 그치 이상하지?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이 부상 중인지 또 확인을 하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봅시다. 두 문제 동시에 풀 수 있을 것 같죠? 1단락 2016년, 2단락 2022년, 3단락 많은 사람이 4단락 챗GPT는 언어 모델 5단락이 챗GPT 같은 대형 언어 이렇게 단락이 좀 나뉘어져 있네요. 2016년 3월을 생생히 기억한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어. 어때요 여러분? 알파고 사람을 이겼어. 서프라이즈 놀랍지. 사람을 이겼잖아. 근데 알파고가 뭔가 해상에 파란을 불리지 않을까?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뭔가 파란을 가져올 거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던 시기였대. 이른바 알파고 모멘텀.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것이 등장해서 뭔가 한번 뒤바꿨다. 그래서 알파고 모멘텀이란 말을 썼어요. 이때 이후 AI는 발전을 했는데 기대만큼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대. 그러니까 야 알파고가 나왔어. 이제 AI 막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딱히 이게 변화가 있긴 했지만 딱히 그런데 자, 이유가 뭐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래. AI 챗봇이 상용화 됐지만 알파고가 줬던 놀라운 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에 뭐가 나오긴 했지만 알파고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나머지 별로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고 놀라워 안 놀라워? 놀라웠어. 그런데 2022년 11월, 가까운 얘기네요. 또 다른 모멘텀, 또 다른 뭔가 변화의 시기가 한 번 더 등장한 거죠. 오픈 AI에서 발표한 챗 GPT가 등장했다는 거야. 지금은 벌써 1억 명 써보셨어요, 여러분? 저 써봤어요. 막 오늘 날씨 어때? 대답을 해줍니다. 야, 너는 이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막 어려운 얘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답을 해줘요. 너무 놀라워, 여러분. 얘가 1억 이상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챗 GPT 모멘텀이라고 정말 불릴 만큼 많이 써, 조금 써.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챗 GPT가 알파고와 다른 점 뭐냐? 뭐래? 대중성. 그럼 같은 점은 뭐야? 둘 다 서프라이즈. 그죠? TV를 통해 알파고를 접했다면 챗 GPT는 내가 직접, 여러분 저도 써봤다니까요. 전 알파고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챗 GPT는 써봤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주는 놀라움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 그래놓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챗 GPT에 대해서 모든 산업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당연하지. 너무 놀라운 기술이니까 이거 이용하면 돈 되겠는데?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셨어요? 챗 GPT에 설명하는 유튜브가 어마어마해요. 왜?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산업에도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야? 라고 더 나가서 모든 산업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챗 GPT는 그 자체로 킬러 애플리케이션. 챗 GPT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했대. 그 이후 정보는 반영이 안 됐대. 그러니까 22년, 23년 얘기는 아직 얘가 모르는 거네요. 챗 GPT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수가 있다. 오픈 AI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챗 GPT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챗 GPT는 뭐라고요? 언어 모델이다. 아니다. 지식 모델 아니다. 여러분이 바로 옆에 보시면 22번 문제랑 연결된다. 4달러 바로 옆에. 챗 GPT는 뭐다? 언어 모델이다. 22번 다 몇 번이구나. 3번 나가리지. 그렇지. 바로 옆에. 네가 지식 모델이다. 거짓말 하냐. 이런다 틀린 사람 정말 너무 슬프지. 이 갈고 울어야지. 정말 너무 슬프지. 그죠? 챗 GPT는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언어 모델이니까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 이런 건 되게 잘해. 근데 얘가 지식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식도 얼마 없다며. 그러니까 지식은 부족하대. 그러면서 해상 물정 모르지만 지식은 없지만 매우 똑똑한 친구. 이 친구에게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최신 논문을 주고 해석을 부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논문 좀 대신 써줘. 이러면서 챗 GPT의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챗 GPT가 제대로 답변하는 걸 지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산업에 챗 GPT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챗 GPT가 추론할 정보를 찾아오는 시멘틱 검색, 정확한 지시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더불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 챗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필요에 맞게 튜닝하는 일 등.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밑줄했어요? 영어라서 한번 이렇게 밑줄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뭐래? 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이런 서비스 영역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단락이 또 있어. 계속 읽어볼게요. 챗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AI 산업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 자, 이런 걸 깔고 있는 이런 기반의 생태계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겠대. 첫 번째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 자체. 그러니까 이런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원천 기술을 제공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다음 둘째,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서비스업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특정 도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 즉 애플리케이션 제공하는 게 세 번째. 그래놓고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어. 당연히 구글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이걸 만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케일 AI, 디스틸 AI, 퀸티파이 등 서비스 기업들이보다 부상 중이다. 왜 여러분? 서비스가 돼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사시고 싶으시면 이런 애들 사야죠. 아마 지금도 많이 올라있지 않을까? 어쨌든 실제 업무 활용하기엔 원천 기술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LG CNS도 서비스 기업. 혹시 여러분이 만약 국내 기업 주식 산다면 LG CNS를 추천하겠어요. 뭐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서비스 기업이 나와서 함께 국가 경쟁을 넓혀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고 끝났어. 자, 여러분 21번 갑시다. 4번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에 주목하라. 이게 이 글의 요지다. X. 뭐가 돈 된다. 서비스 제공업이 돈이 된다는데 무슨 빅테크에 주목해. 더불어 자 3번 챗 GPT야말로 킬러 애플리케이션. 내용상은 일치지. 챗 GPT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긴 있었어. 다만 이게 이 글의 제목이다. OX X. 더불어 2번 알파고 모멘텀. 그 끝은 어딘가? 알파고가 이 글의 요지야? 그건 아니잖아요. 몇 번 정답이다. 1번
챗GPT 이제보다 서비스다. 서비스가 돈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뭐 이 얘기잖아. 2번 바로 풀었죠, 여러분. 정답은 3번. 네가 언어 모델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1번. 챗GPT는 알파보다 훨씬 더 대중에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게 확실하고 2번. 많은 사람들은 챗GPT가 모든 사람의 직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제가 밑줄까지 해드렸죠. 4번.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한 여러 서비스 기획 구상 중이다.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 23번. 보너스죠. 제목이 뭔데? 이상의 날개를 주고 적절한 컨텐츠 바로 가자. 가난한 무명 작가 부부의 생활고와 부부애다. OX, S. 아니, 우리가 날개를 알고 있잖아. 이 육아에서 일하는 아내와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기생하고 있는 남편의 얘기인데, 그 남편이 마지막에 날자,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이 현실을 뭔가 극복하려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애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바로 2번. 농촌 개농을 위한 OX, S. 그치. 도시를 중심으로 깔고 있거든. 서울 나와, 여러분. 3번. 식민지 농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 OX, S. 말도 안 되는 자아상실의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마지막 날자 이 날개는 뭐요?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나 너무나 명백했던 이것도 3초 10초 15초가 갈까 여러분?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23번 같은 문제를 놓치면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여러분. 24번 가봅시다. 당그랬고 필자의 서술태도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논리적, 회고적, 비판적, 동정적 중에 하나가 이 글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겨울철에 빙판이 만들어지면 노인들이 낙상, 넘어지는 거잖아. 잦아지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육 감소로 인한 순발력 저하로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런 사고를 당하면 운동이 부족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이 퇴화하고 노화가 빨라지는, 즉 원인, 결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네요. 그래놓고 건강수명은 대부분 거기서 끝이다. 참으로 무섭다. 이거 너무 뭐하다. 슬프다. 안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뭐 해야 해? 넘어지면 지금 문제가 커지니까 근력 운동을 뭔가 강조해야 마땅한데 우리 주변에는 그저 뭐 많아. 요양봉원만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만 돈 된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매우 뭐예요? 어르신들에 대한 동정적 느낌이 있죠. 더불어 아니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많아. 매우 뭐해? 비판적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뭐가 없어요? 뭘 지금 회고하고 있어. 돌아보고 있는 건 없고 다만 논리적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쓰고 있으니 너도 우리가 짝짓기 해보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죠. 25번 가자. 다음 글에 가와나 그래서 짝지를 보니까 네가 하지만 그러므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므로냐 하지만이냐 결국 두 개를 넣으래. 그럼 가봅시다. 비즈니스 화법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요? 결론부터 두 가지씩이야. 결론부터 말하라 라고 한다는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주리주리 얘기를 들으면 짜증난다. 뭐 해라? 두 가지씩 해라. 해놓고 현실은 인간관계 미묘한 심리가 얽혀있는 비즈니스 사회다. 때로는 일부러 결론을 뒤로 미루어서 상대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언제냐 회사에서 라이벌 동료와의 관계처럼 자기와 상대의 힘이 균형이 미묘할 때 그러니까 라이벌한테 결론부터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을 뭐 해라? 뒤로 미뤄. 그럼 뭐요? 버트지 뭐요? 결론부터 해라. 근데 이건 사실 일반적인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잖아. 그럼 또 가볼게요. 당신과 상사, 당신과 벌하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대응이 항상 사무적.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두 가지씩. 결론부터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두 가지씩.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마. 결론부터 말해.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해.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통일성 이라고 배웠죠. 똑같이 결론부터 말해도 된다. 띠리링. 같은 산의 인간관계라도 라이벌 동료가 되면 이를 원활하게 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를 원활하게 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가 아니란 얘기야? 결론부터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일을 뭔가 무난하게 해내려고 결론부터 말하면 다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무슨 관계네? but 그러니까 결론부터 결론 아니다. 결론부터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둘 다 but 몇 번 찍어야 한다? 2번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역접. 결론부터 아니다. 결론부터 아니다. 크다. 그러나 크지 않다. 높다. 그러나 높지 않다. 높지 않다. 그러나 높다. 역접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접속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재수 보는 것 같죠, 출제자가. 그러나만 두 번 냈어. 아주 의미 있는 접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25문제를 모두 마무리해봤는데요. 우리 정말 시험 치르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원하는 합격의 결과가 꼭
함께하기를 강력히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응원해요, 여러분. 더불어 이제 새롭게 또 시험을 준비하시고 이 시험을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국가직도 준비하고 지방직도 준비해 라면 당연히 단계를 밟으면서 차근차근 구무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구무원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저와 함께 열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시험장에서 만날 그 문제를 미리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역시 똑같이 여러분에게 적중 여신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과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